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판에 새긴 주역 이야기를 20분 동안 발표할 장동진입니다. 사실 제가 주역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역을 가지고 설명드린다는 게 좀 민망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7년도에 이연학회라는 곳에 그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원이나 누정을 탐방할 때 늘 그 현판에 새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느 경전에서 그 글귀가 나온지 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그럼 계속 발표합니다. 궁금한 점이 없다 하면 저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현판에 담겨 있는 선현들의 철학과 삶의 지혜를 찾아내어 우리들의 그 본받고자 현판에 새겨진 주역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우리 학우님들을 위해서 너무나 우리 수고해 주시는 이창규 학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판은 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훌륭한 유교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무조건 정답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200점입니다. 200점. 예, 현판에는 그 건물에서 생활했던 우리 선현들이 추구자 했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좀 머리가 좀 아픈 우리 역의 원리라 하는 게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역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송시대 우리 정주학의 창시자인 정이천 선생님은 역전서문에서 휴식연역 이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은 수시로 때에 따라서 변하며 도를 쫓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뜻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4숙 때는 대산 김석진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역은 주나라 때 역으로 역은 바꿀 역, 시울 이의 뜻이 있으며 때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적 의미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머리가 아픕니다. 아리송해가 감이 잘 안 와요. 해서 오늘 우리 학우님들이 수료하시면은 제가 준비해온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선비 아카데미 8기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학우님들과 수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태극, 양이, 사상, 8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고려 양해해 주시겠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서원 나들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고 여러분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먼저 풍기 소수 소원을 거쳐 안동대학교 교정에 있는 역동소원 갔다가 병산소원으로 갑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저 직방제가 우리 소수소원에 나오는 직방제입니다. 고려말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우리 해연 안양의 외포를 모신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소원, 소수소원 강학탄 뒤편에 보면은 저렇게 직방제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학의 대가로 추앙받는 우리 역동 우탁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태계의 발의로 1570년 안동지역 최초로 건립된 역동선 입도문을 들어서면 정문에 명보당 외편 협실에 또 직방제가 저렇게 보입니다. 저거 맞죠? 예, 직방제. 그러면은 한 군데 더 있죠. 우리 병산소원. 우리 학우님들 다녀오신 그 병산소원 입교당 서편 협실에 보면은
경의제라는 현판이 있는데 다들 보셨습니까? 아, 보셨군요. 그럼 먼저 직방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건공감리로 되어 있죠. 건공감리 중에 곤이 있죠. 곤. 바로 직방이 주역 공께 세요로 상하로 이렇게 겹치는 중지공께라고 합니다. 중지공께. 어머니계죠. 어머니계. 건께는 아버지계고. 그 중지공께 유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방되라. 유기는 직방되라. 불습이라도 무불리하리라. 유기는 곱고 바르고 위대하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감이 잘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멀리서 오신 우리 허정미 학우님께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위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모성이 아닐까요? 이야, 진짜 그 짜고 치는 고수도 정답입니다. 예. 잘난 자식, 못난 자식 가리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잘 크라고 애주중지 가슴에 품어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의 위대한 모성애가 바로 대제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어머니의 두터운 사랑이 바로 위대한 대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곱게 바르고 성량하라고 당신께서도 모범을 보이시겠죠. 이러한 어머니의 모성애는 익히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랑을 골고루 베풉니다. 이제 소수선 역동선 직방제에서 익히지 않아도 두터운 모성애를 자식들에게 따뜻하게 품어 길러내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만물을 이롭게 해주는 대지의 생육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산서원의 경의제의 경의는 우리 중지공께, 같은 중지공께인데 문헌전 6.25에 나옵니다. 문헌전은 공자님께서 중지공께와 중천공께를 중요하다고 여겨서 가지고 부연 설명한 글입니다. 군자 경의 직내하고 의방에서 취하였다. 중지공께 문인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가 공경함으로써 안을 곱게 하고 군자는 공경함으로써 안을 곱게 하니 마음이 바르게 되어 사사로움이 없고 의로움으로써 밖을 반듯하게 하니 법도와 의리에 어긋남이 없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경의직내는 군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내적 수양 공부이고 의방에는 군자의 언행과 용무를 반정하게 하는 외적 실천 행동입니다. 군자의 삶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하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자의 삶을 사신 한 분을 소개해드리자면요. 학우님들이 다녀온 영양두들 마을의 여중군자 장계향의 부친 대스는 경당 장형호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예, 다음은 도산서원 원장이 거차던 한존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존제는 세계 이항의 항모가 등행을 기리고 충하기 위해 1574년 건립된 도산서원에 경내에 들어가면 강당 서편 왼쪽에 강당 서편 원정 처소의 한존제는 형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존성제는 다음 존성제로 또 한번 가보죠. 존성제는 조선 중종 때 명신 건벌을 충하기 위해서 봉학군 닥실마을에 상계서원을 건립하는데 상계서원의 동서제 현판이 바로 존성제입니다. 존성제가 안 나오네요. 예, 존성제 나왔습니다. 요 존성제는 사실은 상계서원이 아니고 어디 진주 쪽에 있는 사진이 없어서 진주에 무슨 홍시 제실이라고 합니다. 홍시 제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종과 종성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한종과 존성은 주역 검계 문헌정 구이호에 사갑을 막고 성실함을 보존한다는 한사 종기성에서 한사와 존성을 지었습니다. 임천호 씨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름 다 송대 원대 대경학자입니다. 다산 선생님이 역학 관련 서재에 9곳이나 오직의 견해를 이용할 정도로 원대의 대경학자입니다. 이런 임천호 씨는 한 생각이 잠시 일어나면 또 한 생각이 다시 싹 트고 한 생각이 그치기 전에 또 여러 생각이 계속된다면 이 생각이 인욕이 아니고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살아이느니 이것은 역전의 한사의 사이고 논어의 이른바 사무사의 사가 아니다 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저 머리가 아파요. 사가 하무사의 사고 역전의 사가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 제가 설명드릴 수도 없고요. 어찌됐든 그러면 이러한 인욕에 살든 사무사에 살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인욕의 사감을 막고 성실함을 보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천 선생님이 또 답해 주십니다. 유명한 사물자으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 않으면 사가 막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를 막으면 성은 어떻게 보존되냐? 사를 막으면 성은 저절로 보존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담장을 수리해서 도둑을 막고자 하는 바와 같아 이 담장을 수리하는 것이 바로 병산서원의 경의제에서 말한 경리직례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함으로써 안을 곱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또 역동서원으로 다시 역동우탁 선생의 위패를 모신 역동서원 사당으로 갑니다. 역동서원 상현사. 그 상현사는 우리 역동서원의 역동우탁 선생의 위패를 모신 세 칸의 사당으로 저 현판은 태계 선생님의 필적이라고 합니다. 주역 26번째 산천대축계의 단사 강상이 상현하고 능지검이 대정이하라 해서 상현을 지어가 상형사라 했는데 이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단사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활 제천산중이 대축이니 군자 이하여 다식 전원 왕행하여 이축 기덕하나리라. 상전에 말하였다. 하늘이 상가운데 있는 것이 대축이니 군자가 보고서 옛 성년들의 말씀과 행실을 많이 알아 덕을 쌓는다. 이건 학문과 도덕이 내면에 충족되면 이게 덕이 많이 쌓인 거죠. 그 덕을 많이 쌓인 것을 갖다가 학문과 도덕이 쌓인 것 갖다가 온축한다 합니다. 온축. 그러면 온축하고 대축한 들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이걸 어디 베풀어야죠. 써먹어야죠. 그래서 이석대천은 응호천야라 했습니다. 온축함이 있는 사람은 학문이든 재물이든지 간에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천을 가감하게 건너면은 하늘이 반드시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우님들은 이전 선비 리더 과정을 통해 성현들의 말씀과 행실을 많이 알고 덕을 쌓아가지고 수료함과 요번에 선비 리더 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어떤 대천을 건너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천을 건넌다 하는 것은 우리 성현의 말씀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성현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든지 가가 봉사를 한 제가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상덕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덕사는 태계 이양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은 사당입니다. 상덕사는 주역
제9번째 풍천소축계 상구효 기우기천은 상덕하니 제니 부정이면 여하리라 해서 치하여 상덕사라 했답니다. 상구는 상계 손의 겸손하고 부드러운 힘이 하계 근의 강한 힘을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사소축은 형하니 미른 부르는 자와 서교이니라. 말처럼 비는 내리지 않고 빽빽한 구름만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음기가 양기를 만나 서로 합하여 비가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내렸는데 이 상계가 겸손의 덕을 소중하게 낳은 결과다. 만약 그가 오만불선했다면 하계의 강력한 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겸손, 요거는 지금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 남편에게 힘이 좀 세다고 해가지고 남편에게 막 그 힘으로 누리려고 하면 남자가 반발하겠죠. 그래서 요 풍천소축계는 남자와 여자가 조화롭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부부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달이 거의 만널에 찬 부인이 기고만장한 상태에서는 그저 남편 내시는 분도 참아야 됩니다. 같이 대응하면은 불행을 면할 수 없겠죠. 아내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부덕을, 남편은 아내가 거세게 나올 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적당히 참을 줄 알아야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덕은 논어 허문 편에서도 보입니다. 그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군자제라 약이니요 상덕제라 약이니요. 여기서 공자 선생님께서 남궁갈의 그 덕을 숭상하는 마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학우님들이 다시 오신 풍광이 아름다운 겸암정사로 모시겠습니다. 겸암정사는 450년 전 1567년 겸암 유은용이 지은 정자입니다. 강덕리 이반리에 있는데 겸암이 평소 거처하는 곳을 좌우로 삼은 곳입니다. 겸암정사에서 바라보는 만송정과 하회마을 풍광이 어땠습니까? 학우 여러분들 우리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좋았죠? 겸암은 항해도 관찰사를 지낸 유중영의 첫째 아들이고 서해 유성룡은 그의 동생입니다. 어린 나이에 태계를 찾아가 배움을 청하였습니다. 태계는 정자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 한 편과 겸암정사 현판을 써보냈습니다. 당시 29세인 겸암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감동을 받아가 떨리는 손으로 태계의 겸암성사 신축 축하시를 들고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문군 구득 신제호 욕거 동상 한미여 그대가 좋은 정자를 지었다고 들었는데 나아가 함께 공부하지 못함이 한스럽다네. 단 두 구의 짧은 시이지만 사제지간의 정에 흠뻑 묻어난 시 같습니다. 겸암이란 이름은 주역의 15번째 지삼경계의 겸을 취한 것입니다.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겸은 형통하니 군자는 끝마침이 있다. 끝까지 지킴이 있다는 뜻입니다. 끝마침이 있다는 말은 끝이 좋다는 뜻입니다. 소인은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군자는 끝이 좋다는 뜻입니다. 덕이 있으면서도 자처하지 않으면 겸이라 하니 사람이 겸손함으로 자처하면 어디간들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소수서원과 역동서원에서 직방제를 통하여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대지정신을 병산서원 경의저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하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 과정이 선비의 길이라는 것을 보았으며 도산서원의 한 존재, 봉화 상계서원의 존성제에서 사를 막고 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희천 선생님으로부터 사물잠이란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역동서원의 상현사에서 온축하고 대충한 선비의 학문을 천하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선비의 실천 덕목도 배웠습니다. 도산서원의 삼덕사에서 화목한 부부의 삶을 보았고 논어 헌문편에서도 공자님께서 난공말의 덕을 숭상하는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합과 존현의 공간이었던 서원의 형판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누정의 형판, 선현의 학덕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덕을 담은 사당의 형판에 새겨진 주역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주역의 이야기를 공부한 동안 성현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온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성현들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스스로 다짐하면서 두서없고 거친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하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급하셔가지고 대답도 안 했는데 그냥 예 맞습니다 하고 무 자르듯이 잘라서 조금 한 10초의 여유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아주 심플하게 이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조금 이제 시선 처리가 조금 아쉬웠고요. 시간에 맞춰 참 쫓기는 듯이 읽어 내려가시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요약하셔서 머릿속에 개념화를 시키셔서 시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좀 더 설명하셨더라면 아주 정말 100점 만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입부하고 마지막 인사도 아주 참 편안하게 잘 들었는데 왜 주역이 그래 귀하냐면 역전 문헌전에 보면 그 선천이 천불이요 천불이하고 후천이 봉천시라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보다 더 앞서서 무엇을 예언하거나 이렇게 앞서가더라도 하늘의 이치를 어기지 않을 것이고 주역점입니다. 후천이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해석하고 배워나갈 때에는 내가 하늘의 뜻을 잘 따르겠다. 이제 선천과 후천학이 다 주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치들을 이 현판에다가 이 이름을 쭉 담아두었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뭐냐면 주역이 어려워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주역 글귀를 땄습니다. 라는 소개에서 조금 더 가가 선생님 나름으로 자신의 삶에 이 주역의 글귀가 사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온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풀어주듯이 하면 훨씬 그게 그 정신의 사상적인 면에 좀 감동적으로 올 것 같은데 요 글귀는 주역의 뭐 어느 유기효에서 왔다. 요거는 단사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어디에 출전이 있다라는 정도 끝이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주자는 아실 거고 정자는 정희천 선생을 이야기하는데 주자의 스승의 스승이 정희천입니다. 주희 사상의 롤 모델이 정희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자학을 좀 더 넓혀서 다른 말로 정주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주학이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주자학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이런 개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좋고 역동우탁 선생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역동성원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탁 선생이라는 고려 말의 학자인데요. 안동에서 거주하신 분인데 이 우탁 선생을 역동우탁 하는데 그분의 호가 역동이 아닙니다. 그분의 호는 백운 또는 다남이라고 쓰셨어요. 백운 선생, 다남 선생이 이러는데
근데 왜 역동 선생이라 하느냐면 이분이 주역에 워낙 밝은 분인 거예요. 주역에 밝다 보니까 주역에서는 동방에서 최고다 해가 아까 포운을 동방 이학지 조라고 했듯이 이분은 주역의 동방의 최고다. 주역의 역, 동방의 동을 따가 역동 선생이라고 후대 사람이 그렇게 높여 부른 거죠. 역동이라는 표현은 우탁 선생의 호가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쓰던 호가 아니고 그 분을 딴 분들이 존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주역이 최고다라는 이름으로 역동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주역의 밝은 우탁 선생을 기리는 서원, 역동서원이니까 그분의 사당의 이름을 당연히 태계 선생이 주역의 글귀에 따와갖고 상현사다 이렇게 지으신 거죠. 그 의미도 현인을 숭상하는 사당이다. 의미도 되고 또 주역의 밝은 분이니까 그분의 묘의 이름을 주역에서 따온 것도 또 맞는 거죠. 주역이라는 이름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 경상도 지역에 곳곳에 주역과 관련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드려보세요. 2개만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회마을 가시면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이 겸암정사, 겸암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겸암이라는 호가 그게 태계 선생이 정사 이름을 줄 때에 뭐로 줬느냐 하면 이분의 인품이 뛰어나니까 이 겸손의 도리를 늘 새기며 살라 해가 거기에 당호로 겸암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겸암 선생이 그 뜻이 참 좋다 해서 당신의 아호로 삼으신 거죠. 지산루이죠. 따지자의 매산자입니다. 주역 공부 조금만 64개 공부만 하신 분들은 대번 알아요. 왜 이 땅과 산의 이름을 여기에 붙였나. 주역의 괴입니다. 지산겸괴입니다. 높은 산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고 괴의 형상이 산을 형상하는 간괴가 밑에 있어요. 땅을 형상하는 곤괴가 위에 있어요. 상이 곤괴가 있고 하에 간괴가 있어요. 그 높은 산이 낮은 땅을 이고 있는 형상이 뭐냐면 그게 겸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산겸괴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을 겸암을 모신 서원이니까 그 서원의 누각도 거기에 맞춰가 겸손을 형상화해가 지산루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이 바로 부용대입니다. 여러분들 부용대 올라가 보시면 이 산으로 보이지만 위에 올라가면 한 300~400명이 좋게 있을 수 있는 평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땅의 형상이 바로 뭐냐 하면 산이 땅을 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지명하고 그 지형하고 건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시는 인물이 삼박자가 뭐로 일치되죠? 겸손이라는 한 말로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동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후 마을에 학봉 김성일 선생 종택에 가면 그 집에 다른 당호를 풍래헌이라 합니다. 그것도 주역에 공부가 조금만 된 분은 바로 알 수 있죠. 바람풍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레 이 개가 송개가 밑에 있는 이 형상이 뭐냐면 이깁니다. 더하리자 유익하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이 아래 위가 서로 우레와 바람이 서로 더해주고 도와주는 성격이 있죠. 그 앞에 나오는 조상과 뒤에 태어날 후손들이 서로 이끌어주고 그다음 밀어주고 하는 이런 형상이 되라 하는 거죠. 오행이 상생관계가 일대가 있고 상극관계가 일대가 있죠. 상극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모 자식이지만 끝까지 괴롭히는 관계가 있죠. 형제만 그래요. 근데 부모 자식과 형제 관계인데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상생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살게 하는 관계이죠. 예를 들어 갖고 나무에 있어서 물은 뭡니까? 상생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무에 있어서 불은 뭐죠? 상극의 관계입니다. 이 풍래계라는 자체가 조상과 후손 간의 상생관계를 잘 형상화해 놓은 그 계이죠. 후손들은 조상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조상을 빛나게 하고 선조들은 조상을 자애로서 잘 사랑해서 조상의 후손의
터전을 잘 만들어 주라. 이런 어떤 바람이 그 풍래라는 당호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주역의 사상들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물이나 집 당호에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꼭 도산서원이나 역동서원 이런 서원을 안 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주역 어디에 나온다라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 이 사상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도움을 주는 거다. 가르침을 준다. 여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비 아카데미를 하시는데 저는 이 모임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저도 관여했고 또 선비 아카데미 운영위원장도 했고 지금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거쳐가고 도움을 받으시는데, 근데 이제 유교라는 게 살려면요, 내가 양반입네, 또 남들이 이걸 모른다고 퉁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유학의 현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포용하고 의보만 참 원만하고 남을 포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엄격한, 우리가 최근 다음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대인춘풍이요 지기추상이라. 남들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나를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 이제 이게 유학의 본연의 정신이고 선비의 본연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주변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쪽에 가르침을 주셔서 이 도덕이 무너진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너무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스승으로서 좀 그런 어떤 모범된 길을 보여주시면 후대 세대에도 뭔가 그런 부분에 유학적 가치, 도덕적 가치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 바라보겠습니다. 하여튼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셨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